전 이준의 인민의 판단에 간만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동의해요? 이 사람이 아주 바보는 아니야.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꼴통이다, 무능하다, 김건희 여사와 같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갔다 이런 평가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정확해. 모든 권력은요 기본적으로 주변에 똥파에 낍니다. 잘 나왔어. 제어하고 잡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아. 이걸 김건희 여사랑 직접 통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없어요? 뭘 복잡하게 생각을 해. 수사합니까? 특검 네. 가야 돼요. 왜 감췄어요, 근데? 네. 아니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서 그랬다고. 뭐했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0월 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은 원래 김 과장 시간인데 장성철 소장이 여러분이 뭐 예측하신 대로 요즘에 좀 말이 좀 많이 험해지더니 어딘가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빨리 수배를 좀 해서 내일이라도 한번 좀 모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어려움이 좀 많아 보이는 장성철 소장 평안하시길 저희가 기도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 조금 바뀌었으나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 정체성과 매우 잘 맞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가볍게 오늘 시간을 채워주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없이 가볍죠? 네. 매우 네. 가벼우신 분이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 없으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하고 같이 방송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준우 의원 오늘 잘하세요. 인터뷰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장설정 같은 그 풋과일들은 끼지 마시고 다 죽어요. 아니 예. 원장관님 살아는 계세요? 요즘 진짜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원장관님 제가 예. 차에서 많이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네네. 진짜 목소리 너무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사진 들고 얘기하니까 네. 진짜 바로 앞에 요즘 있는 것 어떻게 같은- 지내십니까? 뭐 하세요, 이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헬스 네. 하신다고. PT. 네. PT방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PT를 좀 과하게 받으셨는지 네. 벌크업이 좀 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약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아닌데 약간 한라봉이 됐군요. 한라봉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벌크업이 조금 되셨어요. 네. PT 30회 정도 끝났을 기간인데 지금 계속 또 하시나 보네요. 띄엄띄엄하면 이제 어. 횟수가 좀 이제 네네네. 채워야 되니까 좀 띄엄띄엄하면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몸 만들기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고. 예. 자, 저희가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또 몸이 좋아지셨는지. 자, 그러면 오늘도 소화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조금 중요치 않으면 바로바로 쳐내고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진짜 멋있었어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맞네요. 이건 네. 중요한 네네. 뉴스. 근데 대통령이 그 시가행진까지 축하하고 나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년 연속 시가행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80억 원을 2년 동안 썼다는 것, 네. 그리고 더 강경해진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현무 5인가? 네. 현무. 네. 굉장히 그 위풍당당한. 네,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무 5가요. 네. 예, 무게가 뭐 8톤에 넘어가지고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이제 군 수뇌부가 네. 지하 벙커에서 만약 군사 작전을 펼친다 그러면 숨어 있어도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 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의 핵 전략 무기에 가까운 수준의 무기가 네. 현무 5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네. 보면 어마어마한 예, 벙커버스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벙커 미사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쏜 게 48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48개 합친 거하고 현무. 현무5 하나하고 와. 성능이 비슷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 성능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이제 무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예산 좀 많이 썼다는 비판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우리 이준우 위원님 같은 인민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국민이 아니고 인민 국민의 거 아닙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 시작됐네요. 뭐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네. 북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게 예, 시가행진하고
하고 열병식 하고 거기에서 야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무기 가졌다. 뭐 ICBM 또 이렇게 이만한 거 막 지나가고 딱 북한 스타일이잖아요. 선군 정치입니까? 제가 장성철 소장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장성철 소장님은 난 이거 기대된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북으로 가 매년 볼 수 있어 그럼. 근데 가. 진짜 이례적인 장면이긴 해요. 제가 자라면서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본 기억은 그런가요? 별로 없는데 지금 어쨌든 시가행진 장려권 조금 다소 좀 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가 와서. 근데 예. 올해는 그 열병식을 보니까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이거 네. 이제 그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매년 이렇게 할 거냐 앞으로도 네. 우리나라는 할 거냐. 그러니까 맨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얘기를 하는데 따르는 규범은 다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 같은 나라가 하는 거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뭐 전속 취재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비판했잖아요. 전속 취재. 전속 취재가 뭐냐면은 대통령실 직원이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언론사에 뿌리는 거 이제 전속 취재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죠? 예, 북한이 조선중앙TV 이제 노동신문 이런 데가 그렇게 해요. 아하.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또 순시하셨다고 그런 거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2년 연속 모르겠어요. 뭐 가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전두환이 2번 하고 연속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도 안 하고 김영삼도 안 하고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 매년 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금 세수 펑크가 29조 6천억이 났고 작년에 56조까지 해가지고 80조 원이 났어요. 네. 뭐 이거 79억 원 더 쓴다고 뭐 얼마나 뭐 되겠냐마는 그러니까 뭐 아껴 쓸 생각이 없어요. 법인세 15조 원이 안 서 지금 감세나 펑펑해주고 나라 꼴 망하는 거 순식간에 나라 경제 망하는 거. 오늘 초반부터 왜 이렇게 아니 달리시는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에서 이거 죄송 안 합니까 이거? 장성철 네. 그 소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네, 형장의 이슬로. 아니 네. 장성철 소장 하시니까 내가 좀 제재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한 게 이틀 전이거든요. 네. 장성철 소장은 그거 보려고 이제 북으로 갔을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안 나온 이유가 그냥 북에 간 거야. 검찰 조사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괜한 좀 예산 낭비인 것 같다. 혹시 좀 약간 좋게 보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금 뭐 방산 수출 잘 되는데 해외에서 보고 이런 무기 한번 좀 사볼까 이런 영업사원으로. 할수 있지 네네. 않을까요? 아니 그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체를 보면서 이게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카탈로그를 만들려고 79억 원 쓰지 말고 우리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야. 이건 말이 되는 소리니까 누가 이걸 시가 행진을 보고 무기를 구매하겠습니까? 카탈로그를 봐라. 카탈로그를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만든다. 왜 이 돈을 이렇게 쓰냐? 어떻게 뭐 덮으시? 이 말씀 좀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물건 살 때는요. 봐야 되는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인터넷에 가면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재원 다 나와 있어요. 사용 기도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고도 그거 딱 바로 결정합니까? 자동차 직접 살 때도 가서 타봐야지. 네, 자동차 그렇죠? 살 때도 재원 다 보고 경험 타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오프라인 가서 매장. 예. 가서 본인 직접 시운전도 해보고 그렇죠. 만져보고 앉아보고 네. 이것저것 조작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최종 결정할 때는 직접 본다. 네. 네, 그 말씀 블로거들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 직접 후기 그러니까 올려오는 거 그분도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와서 블로거들도 자기가 직접 보고 네, 경험해서 하는 해보고. 거잖아요. 네. 사는 사람 더 하지. 네.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전해 듣고 참고하고 네. 직접 사서 이제 가서 사는 거고요. 하긴 자동차도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죠? 무기 네, 네. 유튜버들이 이렇게 그렇죠. 와갖고 네. 그래가지고 쏴봐야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아무튼. 네, 그리고 또 네. 이제 아까 우리 이런 이제 군사 퍼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해외에는 없다 그러는데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북한도 당연해요. 북한도 자기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북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 반대잖아요. 북한이 한 번 남침한 적이 있으니까 언제 또 남침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위험 요소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낮에 했잖아요. 북한은 왜 밤인 줄 아세요? 밤에 해요? 예, 북한은 밤에 합니다. 오. 그 조언해준 사람이 탁현민이에요. 오.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이 그때 방북시 됐지 않습니까? 군사 열병식 할 때 밤에 해라. 왜? 밤에 하면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화려하거든요. 많아 보이고. 화려하면 사람들이 정말 뻑 간다는 거야. 아하. 그걸 탁현민이 조언해가지고 정말 그 이후부터 밤마다 해요. 이거 팩트예요? 밤에만. 팩트예요. 몰입감이 더 팩트예요. 있다. 이런 말 있으면 또 찾아야 되니까. 기사 검색 나옵니다. 네네네네.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탁현민 전 탁현민이 비서관이 조언을 했고 북한에 그 조언 조언해서? 듣고, 그 방북했을 때 조언을 했고 그대로 한다라고 기사가 나와요. 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열병식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체제 위기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언제 어떻게 제거될지 모릅니다.
뭐 외침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체제 스스로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민가에 내려가지고 도둑질합니다. 그건 이제 엊그제 뉴스에 나왔죠. 그게 이제 그 워낙 많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특집 기사로 다뤘던데. 그게- 어디 뉴스 요즘 주로 그 많이 기사 보면 지금도 공정 조선중앙 나오고 그렇습니까? 출력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밑줄에서 봤는데 이 군복 입은 14명의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민가에 쌀을 다 가져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가 자기를 나라를 지키는 체제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총구를 누가 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 불안하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판합니다. 오판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에 확실한 대한 우리의 힘의 그렇죠. 우위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본인에 대한 또 위협 가능성이 생기면요. 그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무리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적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적이 가지고 있는 선의에 기대해서 평화를 유지한 거는 굉장히 네. 순진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짧게만 스스로 말로 힘으로 할게요. 지켜야 된다. 의미가 그만큼 그 말씀. 있었다는 힘으로. 말씀이시고요. 아니 네. 뭐 말입니다. 북한이 이제 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뭐 만약에 돌발 사태 대비해서 군이 안보태세 열심히 네.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안보태세를 흐트러뜨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2달 동안 지금 군사들이 병사들이 매달려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뭐 2명은 중상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파 시범하다가 중상 입고 그러니까 군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사단장님 오면은요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왁스질합니까? 그냥 다 청소만 해요. 네, 이게 왁스 해야죠. 정말로 도움이 되나요 군전력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매년 할 거죠. 내년도 또 할 건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냐고 자유선진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거. 저 짧게 네. 말씀드릴게요. 군대 가서 지금 이런 열병식 사고 훈련하다 사고 난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요. 군대도 가면 안 돼요. 군대 가서 사고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운전도 하면 안 전력에 돼.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운전도 하면 안 돼. 교통사고 나잖아요. 네. 운전했기 때문에 나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면 모든 거 하면 안 돼요. 나라도 지키면 안 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의 어떤 국방력을 과시하는 국민한테 예의를 돕는 이런 행사하는 거에 이게 필요하다. 자잘한 사고가 났다 해서 전체를 그렇게 뒤집어서 폄훼한 건 좀 지나치다. 이 그래서 정도 하면 뭐 네. 요 네. 저 국군의 아, 날은 너무 중요한 될것 이슈여가지고 같고요. 과하게 네. 저희가 네. 다뤘습니다. 네, 네. 발언 횟수 마쳤습니다. 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도 공정한 방송. 아, 예, 공정한 방송이죠. 네. 쪽에서 인정한 계속 방송입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한동훈 대표와 용산의 뭐 갈등이라고 표현해도 뭐 될 것 같은데 네, 요 네. 관련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아,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이런 상황은 보다 처음 봤어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그리고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감 전 원내 핵심들을 불러서 격려하는 자리다. 당무에 집중해야 할 한 대표는 따로 굳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네.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 뭐 하고 있냐 지금. 7일에 있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연수에 참석해서 오찬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외와 원내가 네. 지금 서로 이제 좀 갈라섰어요 지금. 갈라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당에 굉장히 좀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그 국감 앞두고요. 그 상임위 위원장들, 그 예. 간사들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불러서 만찬하고 거는 원래 늘 관리적으로 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그 국감 때는 무엇을 할 거냐? 네네. 사실 가면 대화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요. 각 상임위에서 간사와 위원장들이 이번 국회에 뭘 다루겠다라고 그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국감 아이템도 좀 주요한 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자리고 이때는 당 대표가 안 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내 일이기 예. 때문에. 요 사건 하나만 보면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맥락에서 보면은 전체 맥락 보면 왜 그때 이제 계속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예. 이때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건 제가 인정. 인정. 그거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외들 당협위원장들 연수할 때 예. 참석해서 식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는 이거는 그 원외들하고 이거는 일정을 당 대표가 만드는 일정이에요. 네. 당 대표 만드는 일정인데 아마 지금 본인이 그 원내에서 원내 의원들한테 지지를 좀 얻는 게 좀 약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외에서라도 좀 보강을 해야겠다. 그가 하나가 있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일단 내년 1월 달에 당무감사가 예고를 했어요.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전부 다 할 것 없이. 보통 당무감사는요. 당위원장 교체할 때 보통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체 명분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자기 사람 심을 때 이제 이때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원외가 오히려 동요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자기 사람 넣으려고 당무감사 내년에 1월 달에 네.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본인이 나서서 좀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외에서 예. 식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벤트 네. 이벤트별로 보면 그런 이유들이 아마 다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붙이지 말고. 저희가 그냥 밖에서 심플하게 네네. 볼 때는 용산으로부터 자꾸 내침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 좀 위기감을 느낀 한동훈 대표가 원외라도 한번 세력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이런 그림을 준비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정도까지는 들거든요.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다. 예,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원외에서 본인이 지금 사실 평가받는 게 네. 이 야당에서도 그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대면을 하게 되면은 가서 허락을 받아오라. 우리랑 협상하고 나서 돌아가면 뒤집어 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안에서 어떤 의원총회 열어서 오케이 받아서 오라라고 할 정도니까 네. 아마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는 아마 네. 좀 어려울 거예요.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이준우 인민의 이 생각은 졸바른 판단인가요? 전 이준의 인민의 판단에 간만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동의해요? 예. 어. 그러니까 국민으로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국민으로.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민이 뭐야, 이민이. 해설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뭐 세력화를 하겠다, 원외로 세력화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한동훈은 외로워 지금. 외롭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외로워요, 외로워. 네. 그러니까 외롭게 두지 말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외로움을 그러니까 조장 사주했잖아요, 대통령이. 사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최근에 이제 지난 열흘 전 정도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계 의원들하고 같이 등산을 네. 가자. 그래서 네. 소집을 했는데 6명 왔대요. 어머. 한동훈 대표가 소집했는데 등산 가자고 했는데 8명도 안 되는 거예요. 8명이 안 돼. 어. 그러니까 매직 넘버 8이 안 다 나왔어. 지역구에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원 내에서.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뭐 얘기를 여기서 했나 내가 헷갈려가지고 하도 방송 많이 해서 지금 자랑이다. 최고위원 중에 네. 한 명은 기자들하고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맞아요. 한동훈이랑 친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친한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네. 너무 진짜 이러면 특정돼. 찐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정된다 너무 어쨌든 익명이야 이거는 네. 그런 얘기하고 있지. 또 주요 당직자들은 주변에 맨날 내가 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몸이 안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런 얘기를 입만 벌리 그만둘 거 지금 막 빌드업 중이에요? 그만둘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없던 지병도 갑자기 없던 지병도 생기고 호소하는군요. 외로워 안 외로워 한동훈 외로워. 그러면 네. 어떻게 게다가 7일 뭐야 국감 시작하잖아. 네. 의원들 이제 다 바쁘게 가잖아. 뭐 해야 돼? 더 없어. 불러서 밥 먹어야 돼. 자기 친하다. 원외가 그나마 한동훈 대표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고 수도권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혁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김대남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맨날 극우 유튜버 본다고 다 욕하는데 극우 유튜버가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 맨날 칭송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외로우면은 나라가 절단난다. 내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하지 말라고 좀 대통령이든 우리 한동훈 대표든 너무 네, 외로워. 이런 가운데 그 네. 말씀하신 김대남 그 녹취록이 터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래저래 마음이 상했는지 어제 대통령이랑 같은 자리에서 모일 만한 행사가 있었는데 네. 급 취소하고 이제 자기 의료대란 해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대남 그 전 행정관을 아마 지목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대 때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싱크를 다시 한번 듣고 네. 오겠습니다. 70억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설명 조사를 했나 봐.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야 이병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걸 굳이 들고 왔는데 이거 전당대회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걸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토론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싱크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한 당에서 70억 정도 들여서 여론조사를 당연히 이제 당의 돈으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총선에 필요도 없는 한동훈 대표 본인의 대선 여론조사를 왜 시켰냐? 요걸 공격을 한번 해봐라. 네. 요걸 이제 청와대 김대남 선임 네. 행정관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 같은 내용을 원희룡 당시 당 대표 후보도 역시 공격의 포인트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질문했죠. 예. 그때 근데 이거를 네. 사실은 이제 저렇게 자꾸 붙여서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고 뭔가 뒤에 같이 모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그 이재명 캠프에 아니 이재명 캠프 머릿속에 본심이 또 드러나네. 아니 아까 무슨 이재명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어쨌든 원희룡 스파이 그 아니죠? 네. 원희룡 캠프에 네.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우리 네. 캠프에서 이제 돌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몇몇 소수만 알는 거긴 했지만 아 그때 좀 원희룡 여의도- 캠프에 계셨군요. 그렇죠. 예, 아, 대변을 했으니까 네, 제가 네, 네. 차도 항상 같이 타고 다니고 아, 맞아. 논평을 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갖고 그때 한번 사고 났잖아요, 거의. 아, 그 사고 거의 사고 수준이었어요. 사고 났었나요? 네. 사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즐겁고 재밌는 방송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즐거운 방송이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원희룡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이걸 제가 한번 그 이게 질문지 우리 네. 프로그램 질문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가 딱 들어간 거 보고 그때 우리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어디서 소문이 났냐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부터 이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 아까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한 네. 주체가 어디냐면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 여의도 연구원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올 때 같이 온 아, 분이에요. 홍영림 한동훈 원장 데려온 말하는 분이에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분 또 여론조사 전문 또 기자 출신이고 네. 그분 통해서 여의도 연구에서 이 조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비밀리에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대충은 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게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이거 물어봐야겠다. 왜냐하면 대선 그러니까 총선 자기 비대위 한정할 때부터 네. 총선 승리가 아니라 본인 대선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당비를 그걸 썼으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 용산에서 뭔가 얘기 듣고 아, 그건 전혀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네네. 여의도 연구원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게 소문이 좀 여의도 퍼지면서 연구원에 근무자가 40명이 넘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그렇죠. 아는 내용이었다. 그렇죠. 소수가 다는 아닌데 소수만 아는 거예요. 소수는 좀 알만한 네, 내용이었다. 네. 근데 용산에서 그러면 이거를 용산에 누군가가 시키지 않고 그냥 어떤 선임 행정관이 단독으로 내가 이게 스스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의도 네. 연구원이 보고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한 그 대표한테도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당 대표 그리고 예. 여의도 연구원이 직접 용산으로도 보고를 해요. 아. 여의도 연구원이. 어. 그러면서 아마 그게 이제 좀 두 군데를 다 두 이렇게 군데 간것 다 같다? 이런 게 있었다라고 같은 얘기가 걸 보고하는 겁니까? 같은 걸 보고하죠. 오. 네, 같은 걸 보고하죠. 근데 그럼 다른 걸 보고 이상하게. 근데 원장이 예를 들면 좀 네. 나쁜 마음 먹으면요 어느 보고서에 들어가고 어느 보고서 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아예 뭐 사실 하나를 두고 다르게 해석하진 않고 어떤 건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네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준우 위원님께 이준우 인민께 하나 궁금한 게 왜 자꾸 있어요. 인민이에요? 아니 좋아하시는 10명씩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준우 위원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 여론조사를 시켜서 한 게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자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네, 자기 이미지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한동훈 그 이미지 조사를 한 거였거든요. 당시 대선 네. 그 한동훈 대표 연결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총선 때 당 대표와 당 대표끼리 서로 얼굴을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얼마나 잘 맞는지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본인이 그러니까 해명을 했거든요. 잘했냐고 네. 잘못했냐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판단 나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김상희 평론가랑 둘이 본다. 그럼 우리 둘 사이의 이미지가 서로 대척점일 때 어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상황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총선 때 우리 둘 사이 관계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본인 대선 나왔을 때 얼마나 지지를 얻을 수 있냐 이거를 봤다는 게 그 의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권력 무상이다. 원희룡 캠프에 계셨던 분이 그때 뭐 원희룡 의원이 후보가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 이거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지금 한동 당 대표거든. 잘못했다고 그때 캠프에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겠으니까 그게 나왔겠지. 그걸 당연하죠.
당연하구나. 맞살이 될 줄 몰랐네. 아, 이게 당연하죠. 맞아요. 제가 상대편에 있을 때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질문한 거예요. 네. 본인은 그렇게 해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던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 네. 본인 해명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소개시켜 잘 들었는데 들었고요. 그걸 보고 네. 저한테 한동훈한테 붙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붙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권력 무상이다. 뭐, 그러니까 저는 아이, 솔직히 그-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한동훈 대표의 그 나르시시즘 정치가 전형적으로 이게 이제 발휘가 된 거라고 보거든요.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네. 자기 이미지,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해명이 뭐였냐면은 네.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너무 당에 불리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네. 여론조사했는데 이 여론조사 이미지 조사하면은 네. 그렇게 구도가 바뀝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대권 꿈을 꾸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이미지 당의 돈까지 써가면서 이미지 이런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궁색하죠 솔직히. 그걸 아니까 원희룡 캠프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했던 거고. 또 하나는 홍영님 이제 비례의원이 됐는데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 당시에 네. 뭐 더 잘하실 거예요. 홍영은 여의도 비례 못 받죠. 아니 아니었나? 비례의원 의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헷갈렸다. 퇴사하셨어요. 어쨌든, 예. 퇴사했습니다. 퇴사했잖아요. 제가 네. 헷갈렸어요. 네네네. 홍영님 그 여의도 연구원장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어요. 사실은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때 그래서 어디 보수 언론이요 데일리언이었는데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막 이거 특집 기사도 막 시리즈로 쓰고 그랬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네. 그래서 굳이 유이동 전 의원을 이렇게 교체를 했거든요. 네.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내부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니었느냐 지금 추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서울의 소리가 그 여의도 연구원에 간접적으로 취재했지만 최초 소스를 받은 거는 김대남인 거는 거의 그렇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이거 하고 이틀인가 뒤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 예, 기사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원희룡 캠프에서 원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사를 근거로 이제 또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희룡 캠프가 이거를 일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줬다라고 이런 공격에 서울의 소리와 김대남의 이런 플레이에 도움을 네.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개인이 예를 들면 개인하고도 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쨌든 공직자잖아요. 행정관이죠. 그렇죠. 행정관이었죠.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가 해가고 당에 해가 되는 혹은 뭐 한동훈 대표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과연 개인 판단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 생활 한 20년 가까이 예. 했는데요. 예. 그 제가 모시는 의원님에 대한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판단 이런 거는요 말을 안 하죠. 음. 안 하는데 그 주변의 친구, 그러니까 고향 친구라든가 뭐 그냥 고향 친구 아니고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친하면은요. 아 참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우리 의원님이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이런 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을 왕왕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우리 부장님, 우리 전무님, 우리 사장님, 우리 회사가 하면서 그런 말은 다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뒷담화라 그러고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직원들끼리 편하게 우리 회사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네. 불편을 개진하는 거죠. 편하게. 얘기한 네.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맥락인데 이분은 좀 제가 보기 심한 게 이미 서울의 소리에서 김 여사에 대한 파우치 네, 교육을 네, 네, 네. 모두가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이명수 기자예요. 근데 그 기자를 알면서도 네. 같은 동향이라고 접근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5만 대만 얘기를 다 해서 네, 5만 뭐랄까 대만 5만 얘기 다 해서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 이분이 자체가 네. 어떤 이제 공직자로서 사명감보다는 본인이 여기 있으면서 좀 개인적인 욕심이 많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 청와대 용산에서 돌아간 얘기를 많이 알고 있다. 이 과시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명태균 씨도 마치고 지금 마찬가지고 이 김대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안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과시용으로 한 얘기, 즉 실제로는 그런 대화가 없었거나 또는 본 적도 없지만 야, 이렇다고 해라고 하면서 블러핑해서 얘기한 경우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 너 한동훈 좀 공격해봐 기사 좀 써서 협박 좀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이득되는 게 뭐예요? 본인 이득되는 건 또 나중에 행정관이, 기사 나오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사님 제가 했습니다. 이 용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거라면 그런 거죠. 여사님은 한동훈 네.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아니면 대표가 되는 게 너무 싫거나. 아 참 그거에 대해서는요. 예. 한동훈 대표 다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이 지금 김대남 씨가 아닌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일반인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똑같은 얘기를 그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녹취를 해서 풀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더군다나 근데 이 사람 행정관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자랑을 혹은 뭐 아이고 여사님 제가 이렇게 공작을 해갖고요 이렇게 기사가 나서 드디어 한동훈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자랑하고 내가 공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런 시스템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방금 그 김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면서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시스템은 공적인 거잖아요. 본인이 질 생각인 김 거지. 여사가 실제로 좋아하진 그렇죠. 않을 텐데 본인이 잘못 그렇죠. 판단을 한 네, 거다. 본인 개인적인 그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김진희 평론가님은 굉장히 좀 한심하게 쳐다보시는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흐뭇한 아니, 내 표정이 그게 흐뭇해. 아니라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이 생각 많이 해요. 누구 말하는 저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대단을 말하는 겁니까? 이준우 이미 제가요? 위원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순되는 얘기들을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김대남 씨가 통화 내용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실상 공천도 김건희 여사가 다 해. 그리고 공공기관도 가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다 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준우 위원은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혼자 김대남만 착각한 거죠, 이거는. 김대남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못할 수가 없죠. 다 할 수 있죠. 자기가 그 고향 친구라 접근해온 친구한테 내가 과시하고 싶은데 네. 모든 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진짜 김대남 같은 사람이 한 명일까? 대통령실 내에 네, 대통령실 내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김대남도 이명수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천 못 받은 거에 우라를 터트리면서 야 나 이거 다 폭로하고 민주당에 가서 영등포 구청장이나 한번 받아볼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어디서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김영선이 이거 다 폭로하고 니들 공천 안 주면은 나 단수 공천 안 주면 폭로하겠다라고 지금 그때 SBS가 보도했잖아요. 네.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전 간부의 김대남 허야 지금. 이거 정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일까? 다 북한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 네, 이게 네, 오늘 솔직히 제복 얘기를 특집도 하면은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아주 바보는 아니야.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잖아요. 꼴통이다, 무능하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정신 나갔다 이런 평가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정확해. 그런데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출연자 이런 개인의 사람들이 발언입니다. 네. 네. 지금 용산과 여의도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난 그냥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솔직히 어떤 소명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 한 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념 공동체나 신념이나 가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전에 청와대나 그게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못 먹어도 공천을 못 받거나 못 먹어도 서로 격려해주면서 자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있었는데 개판 5분 전이에요. 서로 먹겠다고 이번에 눈앞에 뭔가 왜 이거를 하고 있었냐면은 공천은 이미 나가리 됐거든요. 김대남이. 그런데 공공기관 자리 받아야 되잖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받았잖아. 여사님이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한 이익 공동체다. 이명수랑 네. 전화가 거의 마지막으로 되는 게 언제냐면 8월 3일이에요. 네. 서울 보증보험 상근감사 받고 이제 이명수랑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 거야. 얘를 해가지고 이철규 뭐 이제 보도 금지가 나왔지만은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철규가 공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니들이 한번 해서 나 좀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좌파 언론하고 이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근데 이 김대남 한 명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났다 진짜. 허언증 나라가. 환자들도 좀 많죠. 주변에. 그러니까 허언도 섞이고 있는데 팩트에 기반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뭐 네. 그거 한동훈이 그 여의도 연구원 시켜가지고 이게 허언입니까?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좀 찔러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다들 허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 만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무슨 내가 만나면은 큰일 났다. 용산에 있는 얘네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천재예요. 김상희 네. 평론가님이 지금 김상희 죄송합니다. 네. 김상희님이 아이고, 지금 물 허언증.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 노젓는다 싶은데요. 지금 우리 여당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니까 야당은 정말 저도 야당 해봤지만요, 굉장히 좀 재밌고 수월해요. 왜냐하면 야당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이 하는 그렇죠,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 왜 재밌어요. 그게 뭐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저도 야당일 때 조국 사건, 문다희 사건, 문제 사건 다 제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는요 더합니다. 문다희 씨 그때 거기 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빨대가 기장 딸려준 거예요. 문화일보다가 지 친구한테.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부산대 다니잖아요. 거기 이제 지 친구가 또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딱 그런 식으로 다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기회만 보고 있다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어떤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자기는 이익을 얻는 거죠. 네. 이번에 비명 행사 보세요. 공천하면서요. 이재명 대표 그 주변 변호사들 한 80%가 전부 다 공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들 와서 야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저렇게 확실하게 쉴드 쳐주고 목숨 바쳐서 일하면 공천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똘똘 뭉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지금 만족하세요? 좋으세요? 네, 저한테 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그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공개 처형시켜가지고 공천권을 줘서 똘똘 사람들 억지로 뭉쳐놓은 이 상태를 가진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권력은요 기본적으로 권력에서는 주변에 똥파리가 낍니다. 그거는 우리 똥파리. 정부가 아니라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네. 얼마나 김대남 똥파리를 똥파리 잘 나왔어. 제어하고 잡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그 비판을 그대로 돌려주시려면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비서실장이든 누군가가 김혜경 어디랑 여사 막 통화를 등장. 막 네. 하면서 야 이번 공천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 다 내가 아니야 이런 이제 녹취록 예를 들어 나왔어 그럼 이제 그 비판이 조금 더 뭐 좀 같이 그래서 그 대장동 되겠죠. 사건 같은 경우 네. 그 누구죠? 그 유동규인가요? 네. 댄스 그 하신 분 있잖아요. 유동규. 유동규죠. 유동규 씨가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이 네. 본인이 댄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이랬었다, 저랬었다. 아. 나한테 아, 이렇게 돈 알겠습니다. 빼돌리자고 했었다.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비판 네.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마찬가지로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네.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 네. 아니 네, 멀리 가지 네, 않습니다. 그건 네. 뭐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지금 시간이 언제냐의 문제야. 네. 문제야. 네. 지금 이준우 의원님 점심 드시러 네, 가셔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그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당에서 감찰하겠다. 네. 김대남 감찰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네, 봐야 당적이 아직 될 있기 것 같고. 때문에. 왜냐면 네. 그 김대남 행정관이 70억 여론조사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팩트를 기자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것 같다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어떤 독대 무새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죠. 독대 무새요. 대통령과 네. 만날 일은 아. 이제 없어 독대 보이는 사랑으로. 것으로 네. 보겠습니다. 네. 독대 사랑, 네, 네, 단독대 사랑. 네. 네, 그렇습니다. 단독도 좋아하시고 독대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또 있었죠. 아, 이게 진짜 가치 있는 보도예요. 여러분 6시 50분에 JTBC를 꼭 보셔야 JTBC 됩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네. 아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네. JTBC가 어제 뭘 보도했느냐? 2020년에부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할 때 한국 거래소에 이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도대체 어떻게 거래가 된 것이냐? 그래서 JTBC가 결과서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거래소랑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를 다 입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 계좌의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 매매 차익 현황표를 쭉 만들어가지고 차익 얻은 과정을 보아하니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이러저러해서 23억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네. 분석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주문 중에서 시세 조정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호가 관여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팔고 했을 때 호가에 영향을 주었느냐. 이게 5% 이상이면 수사 의뢰를 하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어떤 시점에서 16.11%, 21%, 64%까지도 나왔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세 조정에 깊이 관여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보아하니 네. 이 시세 조정에 개입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대략 시세 조정의 호가 관여율이 뭐 60% 아까 뭐 네, 최고 많은 국회도 아마 것은, 나왔다는 네.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 시세를 그냥 이 사람이 다 이 계좌가 끌고 조정했다고 갔다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보통은 이제 한 5%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가를 올리고 호가를 내리고 이걸 이제 포션이 얼마나 되냐를 따지는 게 이제 호가 관여율일 텐데 그거에서 비중이 요 정도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 이 정도면 당연히 이 증권거래소나 뭐 이런 데서도 아마 한국거래소에서도 좀 충분히 의심할 이 만한 계좌는 매우 정황이고 의심되는 계좌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네.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네. 요게 이제 JTBC 단독 보도로. 네, 검찰이 예. 2020년에 이걸 갖고 있었는데 음. 2024년까지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이상한 대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그 2020년이니까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왜 이게 공개 안 됐을까요? 나 그 이상해요. 이상한가? 역시 예. 검찰이 또 잘못한 건가요? 아, 또 검찰이 문재인 잘못도 있지만 탓으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 겁니까? 문재인 네. 정부가 이걸 눌러 수도 있죠. 아하. 검찰이 판단해서 네. 그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해서 킵해서 둘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런 의견 나와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눌러 수도 있는 거고. 눌렀다는 건 오히 불손하게 김건희 여사를 의심해 이렇게 눌렀다는 취지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걸 오히려 이게 공개했다가는 이게 역풍 불 수도 있다 이런 정부적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이제 이게 후보자로서 막 뜨고 있을 때였으니까 예.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전겨두자. 검찰총장이었던 당시죠. 나중에 네, 네. 잘 익으면 그때 쓰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잘 네. 익으면 더 익히나요? 과일도 아니고 더킹 나오죠. 더킹. 아. 더킹 보면 묵혔다가 맛있게 후숙해서. 꺼내 먹는다.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하여튼 일반적이진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제 주가 조작의 어떤 향기가 나면 여기서 바로 네. 검찰로 이제 가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해서 뭔가 이렇게 기소를 한다든 이런 이제 절차를 밟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특히나 유독 김건희 여사 계좌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피해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세간의 의심들이 좀 있는 거죠. 일단 이준호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문재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만물 다 문재인 때문이고 좌파 언론 때문이고 이게 설명을 하시는데 당시에 왜 그러긴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니까 그랬지 뭘 그걸 어렵게 문재인 때문이라 문재인이 잘못했네. 윤석열을 검찰총장 임명한 문재인이 잘못했구만. 아주 잘못했어 문재인이. 그러니까 뭐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상한 뭐 그걸 문재인 정부가 왜 감춥니까 그거를 왜 검찰총- 감췄어요, 근데? 왜? 아니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서 그랬다고 뭐했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 그때 아니, 법무부 화난 게 장관 아니라. 추미애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말이 안 수사지휘권 되네. 배제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인사 다 해가지고 9월부터 수사검사 40차례 지방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한 징계도 거예요. 주려고 그러고 마이크 제일 좀 좋은 카드를 안 왜 안 겹치게 써? 좀 해줘요. 제일 좋은 카드를 왜 안 썼어요? 뭐 알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이 23억 원 관련해서 언급만 하면은 방송사들 특히 이제 소속되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이거 허위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방송사들 방심위에 민원 넣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겨레 기사 읽어드릴게요. 4월 26일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언급만 하면은 방심위 선방이 벌써 5번째 제재. 그래가지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나와가지고 23억 원 수익 올렸다는 검찰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허위 사실이라고 법정 제재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였냐면은 그동안 네. 검찰에서 이게 공식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아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거 검찰보다 더 주가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이거를 만든 거고 그거를 검찰이 그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때 국민의힘은 그냥 이거는 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해왔는데 지금 입장이 어떤지 국민의힘 입장이 네. 어떤지 제가 좀 묻고 싶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징계받 그거 뭐 관련된 거지 뭐 어쨌든 징계받고 당사자성이 제가 있었군요. 징계받은 게 아니라 네. 언론사가 징계받았는데 제가 발언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좀 하지 좀 마라 진짜 쉴드 좀 칠 거를 쳐라라는 거고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네. 이 앞단에 JTBC가 했던 보도가 있잖아요. BP 패밀리 네. 흑진주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패밀리. 흑진주파예요. 흑진주파. 네. 흑진주파에 맞아요, 5명이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황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알면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유죄가 날지 안 날지는 법원에 맡기는 거고 5%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소를 하는 게 검찰 조직인데 왜 안 하고 있나요? 제가 그때 검찰 분위기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최근에 검찰 관계자를 한번 만났어요. 네. 특검 좀 가라. 죽겠다 우리. 결론 내리고 싶지 않다 이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리기 어려운 거지. 지금 V0를 어떻게 기소를 하겠으며 그렇다고 이거 만약에 실명으로 무혐의 갑니다, 불기소 처리하면은 V0. 그 검사들은 네. 나중에 다 책임 묻고 정권 바뀌면 다 날라갑니다. 아. 수사받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제발 특검이 좀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실제 그 일선 검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불기소하는 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고요. 위에서는 그렇다고 기소하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거는 특검 가면은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빼고
5,300만이 행복해요, 사실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 모든 인민이 모든 전 행복하군요. 인민이 행복해. 검찰도 행복해. 아. 이렇게 이준호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무리할 쉴드 안 쳐도 아하. 되잖아. 가볍게 이거 활을 날수 분들도 있어요. 힘내요. 아, 영원 쉴드하고. 복락으로 가는군요. 근데 검찰을 그러니까 네. 특권 맡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단순한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특권 가자, 빨리. 문재인 정부 때요. 이 문재인.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네. 그때 수사했던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검사, 이성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의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이 본인이 있으면서 이걸 수사를 본인이 했었어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아마 이성윤 의원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가서. 이거 보고받고 왜 기소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유가 또 하나 뭘까? 말씀, 네, 아까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5%의 기소 뭐 혐의만 있어도 기소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 조국 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때 이미 황운하 의원 지금 징역 3년 받고 1심에서 받고 여러 명들 지금 유죄형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이 조국 대표를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울산 시정 선거 개입에 상당히 개입했을 걸로 상당히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결정은 불기소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면 90%인데도 불기소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5%가 넘어도 기소한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기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구나 그러면은 아무런 혐의도 없고 이준호 의원이 보시기에. 검찰에서 증거 나오면 하죠, 당연히. 혹시 그러면 검찰이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표 예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경우는 잘 안 해요? 뭐가요? 아, 수사나 검찰에서? 기소를? 예. 아니요.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말씀을 이제 듣다 네네. 보니까 조국 대표도 만약에 못했으면 김건희 여사도 그래서 혹시 못하는 건가 뭐 이런 말씀이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당이고 그 당연한 거죠. 네,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네. 기소 5%만 의심이 돼도 기소한다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꼭 얘기예요. 그렇진 않다. 뭐 그 그렇죠. 말씀 주셨다는 네네. 거죠.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네. 거죠. 요 기소하려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조응천 전 의원 모시고 네. 이제 그분이 검사 출신이니까 네, 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록이 또 나왔는데 네. 이번엔 조금 더 세졌습니다. 네. 예. 그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김영선 의원 얘기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3월 2일 경남 창원 의창과 김해갑 경선 대상자가 발표되기 전인 2월 26일 5일 전이에요. 발표되기 전인데 명 씨가 김영선은 이미 컷오프가 됐다. 그런데 내가 윤 대통령 내외한테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해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다. 라면서 본인이 사실상 윤 대통령 내외를 협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요거는 좀 듣고 네.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나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그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이하고 의논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둬놨는데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무섭네요. 네. 네. 아니 뭘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터뜨리겠다는 건 뭘 터뜨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고 네. 이제 네. 확인될 수는 없는 거고. 터잡부겠다고. 네. 예, 여튼 대통령과 여사에게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김해로 바꾼 거를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용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아마 이쪽도 컷오프, 김해에서도 컷오프를 당하니까 네.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내가 막아놓고 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 협박이 먹힌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긴 했죠.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네네.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내지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따로 내진 않으실까요? 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본인은 이제 이런 말을 내가 용사에다 했다. 그러니까 했다. 대통령 부부한테 했다라고 네. 주변에 얘기한 거. 네. 그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실제 용산에다 대통령 부부한테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음.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렇지 확인 안 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어떤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요 주변에 자칭 뭐 책사라든가 특수관계라는 뭐 사람들 많이 있겠죠. 낍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뭐 브로커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붙어가지고요 보통 많이 하는 게 저도 선거를 나가보기도 하고 선거에서 주요 역할을 해봤는데요. 저한테도 엄청 많이 접근해요. 해가지고 내가 어느 조직의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다, 대표랑 친하다. 그럼 그 조직에서 내가 한 2,000명 데리고 올 수 있어. 네. 라고 해서 나한테 이제 뭐를 요구를 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음.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내가 V2, 1, 2 다 친하다. 내가 말을 해놨으니까 나한테 뭐 좀 이익을 좀 줘. 라고 해서 장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포인트. 이 명태균 씨가 V1, V2라 실제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자랑하고 떠벌린 것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전부 다 뭐 이걸 사실로 가정에서 얘기한다거나 뭐 그러기엔 좀 무리가 있죠. 네. 예. 그 여사와 연락을 하는 사이라는 것 정도는 아마 좀 대략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아직은 뭐 확인할 수 그것도 사실 없다니. 모르죠. 연락을 직접 하는 건지 쓰리 쿠션을 하는지 그건 또 알 수 없는 쓰리 거고. 쿠션이요. 네. 그렇지. 방송이 아, 계속 누구 고급져지고 건너 있어요. 건너서 할 수도 네. 있는 당구 거죠. 방송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네네. 근데 이제 곧 왜냐하면 이런 브로커들이 네. 아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아하. 네. 근데 곧 녹취록 뭐 이렇게 아마 저 국회에서 나올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여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사와 본인이 아마 통화한 내용 뭐 이런 내용이요? 것들이 아마 나오면 그 들어가 보고 이제 우리가 좀 그리고 이제 진실을 판단하자. 좀, 예,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네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여기 대해서 굉장히 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죠. 아니 뭐 비판적인 게 아니라 네. 이준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김건희 여사랑 직접 통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예요? 뭘 복잡하게 아, 생각을 해. 수사합니까? 특검 네. 가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 이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하고 예. 김영란 수사하죠.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특검을 안 가려면은 창원지검에서 밝히면 돼요. 우리는 공청 개입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들여다보겠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건데 자, 압수수색을 했으면 이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검찰이 지금 권력에 끌려다니고 있지만은 네. 검찰 캐비넷에도 하나하나 지금 쌓이고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검찰의 속성 알잖아요. 권력의 속성과 검찰의 속성. 지금은 권력이 누르고 있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한번 캐비넷 열 거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보여요. 박근혜 정부 때도 우리가 사정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검찰이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무너졌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누란지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랑 직접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2월 2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3월 2일에 창원 의창하고 김해가 발표가 났어요. 5일 전에 최소한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짐작도 아니고 풍문도 아니고 확실히 이 정도 알았다라는 거는 권력의 누군가 그게 김건희가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공관위원이 됐든 네.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계속 누가 찔러주고 있었다. 그 전에 김해로 옮겨라라고 조언했을 때도 너 공천 이쪽에서 네. 안 되니까 창원 의창 안 되니까 김해로 가라고 한 것도 그때가 2월 18일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권력의 누군가의 핵심부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러면은 일부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김건희를 모르는데 김건희를 껴놨을까? 그럼 빨리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명태균. 그러면은 클리어되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하자. 합리적 추론은 여기까지. 네. 다음은 뭐다?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 가야 된다. 특검으로. 예. 그 아까 공관위에서 지금 네. 그때 공관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금 명태균 하신 분이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는데 라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관위 선언 나중에도 많고요. 공관위 위원 통해서 나오고 또 중앙당의 사무처에서 통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씨가 그때 뭐 오선 나이도 많고 오선했으니까는 이번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정치권 있으면요 누구나 다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울 새로운- 거다 정도는 그쵸? 아니었잖아요. 어려울 거 많이 됐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실히 뉴페이스가 아니고 네. 새로운 혁신 공천해야 되는데 아. 개혁 공천을 보기에는 새 얼굴이 김영선 아니고. 의원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하. 이제 그런 얘기하시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거 말할 수 있는 거고 예. 주변에 정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마디 다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얘기 듣고 본인도 올라타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정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누가 이제 얘기를 했을 경우에 바로 수사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내가 누군가를 좀 골탕 먹이고 싶어. 네. 그러면 내가 수사관에다가 야 이런 얘기 있다는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사는 안 됩니다. 증거가 나와야죠. 네. 너무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아까 태블릿 PC 같은 거 최순실 같은 경우 그 정도 나와야지 거기서 착수할 수 있는 거지. 누구 골탕 먹일 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수사권 남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맞는 네. 얘기다. 근데 이제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공천 개입을 막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네. 제가 정치 오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김 여사가 명예훼손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시는데 하면은요. 이거 유도를 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사이즈킵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럼 바보 같은 소리 안 되죠. 그걸 말려드는 예, 것이다.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그건 그냥 정치 아니어도 그 누가 다 상식 생각. 수가 다 보이는 이런저런 것이다. 자본들이 막 그럼요. 계속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넘어간다. 그래야죠. 증거 나올 때까지는. 아 예. 그래요. 아니 일단 제가 명예훼손 고발 사주가 된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아니 뭐 제가 유도를 한다고 김건희 여사가 뭐 김준일 하겠습니까? 보낸.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모욕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전단지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빨갱이다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모욕죄로 뭐 걸어가지고 그때 자유한국당이나 뭐 국민의힘에서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는 전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가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명예훼손한다고 이거 고발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거 빨리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 선관위에서 어저께 윤건영 의원이 질의한 거 회신이 왔잖아요. 어떤 거죠? 영부인이 선거 개입을 하면은 이거를 처벌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청탁 왔어요. 금지법 2네요. 그럼. 예. 개입했다 하더라도 개입했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취지로 하여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가 뭐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뭐 꿀릴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법적 문제는 안 된다? 당당하게 좀 대응하셔라. 어려운 거면 여사. 못 하는 겁니까? 자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국민이 경찰에 정신 바짝 차립니까? 여기에 말려들면 민주에서 고소하자. 나쁜 여기, 프레임입니까? 말려들면 안 돼. 말려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전국을 흔든다 그랬는데 전국을 지금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아. 이걸 열심히 당길해서 지금 띄우고 키우고 열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한다고? 민주당 JTBC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JTBC 언론의 입장에서 할 수 있죠. 좌파 언론들이 문제네. 제가 좌파 언론은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JTBC에서 단독을 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죠. 네. 뉴스 토마토예요. 예. 이거 이거 단. 뉴스 토마토도 할 수 네. 있죠. 자기가 언론인이라고 지금 등록된 단체니까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이거 뭐- 근데 이걸 올라타 가지고 민주당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만 모든 라디오 방송 시사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을 모신 데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우리를 뭔가 문제 제기하진 않겠구나. 확실히 이런 안심은 좀 되고. 저희는 괜찮죠? 네. 유튜브 아니에요, 여기가? 네, 저희 유튜브. 유튜브는 좀 다르지 않나요? 아, 네. 종편은 다를 겁니다. 저희 예. 좀 봐주시는 거죠? 봐준 게 아니라 원래 유튜브와 종편은 다릅니다. 기준이. 방송 심의 기준이 여기 다릅니다. 처벌하기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유튜브 편하게 자유세요. 자유롭습니다. 되게 네. 폭력적이에요. 아유, 아, 다행이다. 좋습니다. 근데 네. 지금 네. 김준일 평론가님 이렇게 자유를 갈 수 있는 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당심위의 제재를 못 하니까 나를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발 좀 하지 마 진짜. 누가 고발했죠?
저거 미디어 법률단 뭐 무슨 단? 누구 계신가요? 지금 아, 계시는 분이 공부할 좀 같아요. 하지 마 진짜. 제가 오늘 점심을 째고 그분과 따로 잡혀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네. 마음 한편이 되게 이렇게 푸근하고 든든하죠. 좀 안정적이고 든든한 게 전 든든합니다 지금. 설마하니 미디어 특이 우리 부모님 본인의 계신데. 출연본에 문제제기를 하지 그렇죠. 않겠지. 이거에 대해서는 네. 설마 뭐라고 안 하시겠죠. 네. 아, 유튜브니까 유튜브는 네. 제가 나와도 안 관계 없습니다. 아, 유튜브 관계 다행입니다. 종편이면 좀 관계 있을 수 있겠죠. 아유, 든든하다. 종편인데 뭐 상대방이 나와서 센 얘기했다 그러면은 내가 나왔다 그러면 몰라. 여기 바줄란가? 약간 평화회담 같습니다 여기. 바줄란가? 예. 아, 나도 네, 제 미디어 개인적 특기. 궁금증은 그거였는데 어제 그 명태균 씨 압수수색 했잖아요 검찰이. 네.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압수한 휴대폰을 당일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가 그날 저녁에 돌려주는 일은 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 수사가 들어갔을 때 아 이거 휴대폰에 뭐 있는지 검찰이 갖고 있으려고 하나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초스피드로 확인하고 돌려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는 제가 보기엔 것인가? 뭐 정확하게 못 네. 보면 깡통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럴까요? 깡통. 새로 깡통이면은- 바꿨나 한 어제쯤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짧게 하나만 더 보고 아, 보내드릴까요? 네네. 네. 이재명 안돼. 나 안 지금 돼? 예 점심. 아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중요한 약속 지금 출발해. 네, 아, 그래요? 이재명 죄송합니다. 대표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재명 저만 거예요? 네. 저만 얘기할게요. 저만 얘기하고 뭐 이준호 의원은 뭐 얘기 못 미친 하는 교사 걸로. 이거 네, 미친 이걸 교사. 앞으로 해야지. 제 팀 진짜 실망이야. 바로 불공정 방송으로. 한 가지 논평을 위진 듣고 교사 가겠습니다. 요것만 네. 좀 한 말씀만 하고 네, 가세요. 네, 네. 위진교사 뭐가 네. 문제입니까? 위진 교사 3년 지금 구형했는데 네, 네. 공범이 인정을 합니다. 네. 공범이 어떻게 본인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섭섭하게 있어가지고 마음 바꿔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네. 본인이 처음에 위증 안 했다고 본인도 처음에 그 방어를 합니다. 네. 방어를 하는데 검찰이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게 녹취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계속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중처벌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네. 그 입장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형이 이분은 10개월 예, 감형을 좀 해준 거죠. 10개월이고 교사가 훨씬 더 제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없었다면 이 사람 위증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하나고 두 번째가 뭐냐? 교사 이 사람이 어쨌든 재판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피고인들, 아. 판사를 바보로 만드는 애들. 아. 내를 기만한다. 갖고 노는 애들, 기만한 애들. 아. 이런 피고를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이재명 대표의 3년 구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아, 실제 1년 6개월 선고는 정도 나올 것 같다. 나오지 않을까. 어. 이제 이렇게 좀 봅니다. 아,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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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이제 출발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 없는 사이에 말 기가 하시면 안 돼. 아, 제가 기계적 균형을 딱 맞추겠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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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얼른 들어가시고요. 그래도 네. 말은 다 하고 가시네요. 자 이제 네네. 우리 이준우 나갔습니다. 네. 편안하게 복비가 풀렸습니다. 김주일 평론가님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밥은 또 꼭 먹어야 돼. 네, 이 밥의 고깃구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안 좋은 버릇, 습관 이거를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예예예. 왜 그러냐면은 네. 자 논란이 된 걸 보십시오. 이거는 누명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네. TV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해가지고 예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고소하고 그렇게 재판이 가는데 거기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 증인 이제 위증을 해달라는 이런 전화 통화가 아,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말하는 거는 200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그렇죠. 맨 처음에 네. 예.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에 검사 백궁 사칭. 정자지구 비리 의혹을 추정 60분 캡에서 추정 60분 최초로 PD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간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 변호사랑 같이 이제 파가지고 판 거잖아요. 뭐 이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원인이 됐던 원천으로 네, 네. 따라가자면은 네. 실제 비리가 밝혀졌어요. 김병량 시장에.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 PD 말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은 더 엇갈리긴 하지만은 자 검사 아는 사람 있으면은 이름 좀 얘기해 줘봐.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사서 뭔가 뭐 검사를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저기 최철호가 PD가 사칭을 한 게 이제 나중에 걸려가지고 공무원 사칭죄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옆에 서 있었느냐 안 서 있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당당하게 임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미 형이 확정되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있었는데 이거는
그 김병량 시장이 실제 비리를 저질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PD가 먼저 검사 이름을 물어봤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누명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거짓말로 이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간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비리를 밝히기 위해 뭐 잘못이 있었는데 그 그렇게- 부분은 내가 처벌받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네. 설명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표가 100만 표가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 때 있었던 일이고 네.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왜 얘기하나요? 그거를? 예, 그럼 국정감사에서? 그때 당시에 네. 정부가 그런 방향성이 있었고 공문도 여러 차례 왔는데 말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는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소 당하는 게 이거는 이재명이 고쳐야 된다. 일단은 네.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있는 거고. 전문 제가 다 들어봤어요. 30분을 30분의 다 녹취. 들어보고 네.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에 박균택 올려놨어요. 의원이었죠? 박균택 예. 의원이 올려놔서 다 보고 봤는데 이거는 유죄 나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유죄 나올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위증교사의 이제 특히 이제 법조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네. 위증교사가 너를 이런 거짓말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명백하면은 물론 계속 중간중간에 12번은 진실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자, 우리 변론 취지서 이거 보여줄 테니까 너 한번 보고 참고해봐. 기억에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이것도 네가 한번 참고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본인의 입장을 사실상 강요하는 걸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 위증교사의 그동안의 판례를 봤을 때 이거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예. 주변에 제가 법조인들 그래요? 그런 심지어는 친명 변호사, 친명 쪽에 가까운 변호사라든지 중립적인 변호사를 봤어도 이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디테일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김진성 씨가 지금 징역 10개월 구형받았거든요. 예. 이재명은 위증했다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감형 요인이 있으면은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 이제 감형 요인이 있는 것 중에 최고치를 때리는 게 10개월이고. 네. 근데 김진성 씨는 그 당시 김병량 그 전 비서 그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재판 끝내달라 그리고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를로 질질 끌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이재명의 지금 디테일에 주목할 게 아니라 김진성이 얼마 나오는지 보면은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같은 날 나옵니다. 선고가. 네네네. 11월 위증과 25일 위증 날 같은 교사가. 나오는데 네. 김진성은 만약에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항소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입장이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증은 이제 이재명은 교사범이고 네. 김진성은 정범이에요. 네.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위치인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그런데 교사범이 무조건 형량이 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진성이 집행유예가 나오면요, 네. 그러면 이재명은 그거보다 더 세게 뭐 어떤 게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은 그거보다 무조건 이재명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 그런데 이진성이 항소를 안 해버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형을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더라도 이진성보다 보다 가볍게 나올 수가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벌금형이 나와야지 살아나는 거고 금고 이상이 나오면은 집행유예든 뭐든 무조건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네. 이진성은 바로 항소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선거 날라갈 수 있다. 피선거권 날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대신 재심 재심이 아니라 대신 이제 2심과 뭐 대법원까지 네. 이렇게 확정될 가면 때까지 시간은 더 걸릴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있는데 네. 이진성이 이게 예를 들면 이진성이 집행유예인데 네. 이진성이 항소 포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성보다 낮아지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까지 그걸 끌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끌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지금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계속 친숙한 재판을 엄청 그게 뭐 정부의 어떤 방침이든 그리고 언론에서도 왜 이렇게 이거 선거법은 특히 2년 2개월이나 끌었냐 이게 말이 되느냐 6개월 안에 끌어야 되는 그래서 633 원칙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거 해라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증인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위증교사는.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재명 측에서 50명을 데려왔어요. 증인을. 네네. 그럼 2주에 한 명씩 열리면은 그게 2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2개월에 걸린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항소심에는 추가로 한두 명은 뭐 새로 할 수 있어도 네. 어렵고 이거는 매우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미 목소리가 다 있고 새롭게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고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조건 거의 전 굉장히 높은 확률로 90% 확률로
대선 전에 나온다 이거는 항소심. 항소심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구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큰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 저는 말씀대로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 이번에 피선거권 박탈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를 뭐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망을 하자면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부정을 하면서 이거를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통화 30분 녹취를 다 들어봐라. 공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재판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이게 지지자들한테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좀 호소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12번이나 어쨌든 사실 진실대로만 얘기해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는 건데 그동안의 위증교사의 어떤 판례들 재판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신대로 얘기하라고 하더라도 그 앞단이나 뒷단에 본인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유도를 했을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검찰이 밝힌 건데 5년간 위증교사 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벌금이 나온 경우는 6.2%밖에 안 돼요. 다 그러면 위증교사가 실형이네. 금고 있을 이상의. 경우에. 위증교사는 실형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지 6.2%면은 그냥 벌금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뭐 댓글에서는 신보수 패널 등극으로 아니 팩트를 얘기해 주는데도 팩트를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뭐 보십시오. 제가 뭐 그거를 바라고 안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뭐 거를 좋다 나쁘다 이게 떠나서 네, 그냥 아마 정확하게 주변에 뭐 전달해 드린 법률 거예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무죄 나오면 삭발하는데. 자, 오늘 브리핑 시간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조금 전 출발한 점심 식사가 매우 중요한 이준우 국민의 위원. 미디어특위 위원과 함께 나눠봤고요. 우리 최은경 기자도 고생 네네. 많으셨고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 모시고 특별히 이제 요즘 법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아마 좀 포함해서 좀 여쭤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럼 김준일 평론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